네, 이번 시간에는요, 그 ND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함수 혹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뭐 굳이 지금 당장 전부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마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우시게 될 거예요. 아마 자주 사용하시게 될 테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오랜만에 numPy를 사용했다가 array라고 하는 함수 잘못 사용을 했었죠. 그런 것들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함수 혹은 메서드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 numpy의 array,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사용했었던 게 array예요. array. 여기에는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그 오브젝트를 아규먼트 오브젝트는 배열과 비슷한 객체들이어야 돼요. 배열과 비슷한 객체들을 넘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리스트라든가 혹은 뭐 튜플이라든가 혹은 뭐 딕셔너리라든가 또 다른 ND 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만들어준다? ND 어레이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numpy ND 어레이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배열과 비슷한 객체들을 아규먼트로 넘겨주면 무엇을 만들어준다? numpy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객체입니다. 함수입니다. 자, 한번 몇 가지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0 이상 10 미만이라고 할까요? 미만의 짝수들로 이루어진 ND 어레이 10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0, 2, 4, 6, 8 요렇게 0, 2, 4, 6, 8, 10 이렇게 6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0, 2, 4, 6, 8, 10. 자, 그러면 이걸 리스트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2 곱하기 x, 4x in range 6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0, 1, 2, 3, 4, 5가 되겠죠. range 6이라고 하면 0, 1, 2, 3, 4, 5가 되니까 그 0, 1, 2, 3, 4, 5라고 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2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리스트예요. 그죠? 이 리스트를 무슨 함수 안에다 넘긴다? array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아규먼트로 넘긴다. numpy array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리스트를 넘겨주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온다? array가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출력하는 거는 왜 위쪽이랑 조금 다르게 출력이 됐을까요? array 그리고 괄호하고서 0, 2, 4, 6, 8, 10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얘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이 있는 거죠. 리턴해주는 값이 뭐냐 하면 ND array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프린트 함수로 출력한 게 아니라 익스프레션이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이 조금 달랐던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프린트 문화 이븐스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출력하는 모습은 구별되시죠?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했느냐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했느냐.
차이점은. 자, numpy 어레이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이 numpy에도 이 기능, range 기능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 이름을 알려드리면 함수 이름이 뭐냐면 numpy arange예요. arange. 사용하시는 방법은 start, end, 그리고 step이에요. 자, 이거는 사용 방법은요. 사용 방법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range 함수의 사용 방법과 똑같아요. 우리 한번 정리했었던 적 있었죠? range 함수 정리했던 적 있을 겁니다. 함수의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시작값을 생략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0부터. 그죠? end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start. 그러니까 start 이상 end보다 작을 때까지. start보다는 크거나 같고 end보다는 작을 때까지 스텝만큼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숫자들. 이게 A range예요. A range. 함수 이름이 range가 아닙니다. range가 아니라 A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range를 사용한 arra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이름을 range를 이용해서 만든 array. 그래서 A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A range. A range는요. 1차원 배열밖에는 못 만들어요. 1차원 배열을 생성해 주고요. 2차원, 3차원 배열은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쪽하고 동일한 기능을 한번 해보면 위쪽하고 동일한 기능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분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py a range 0부터 시작하겠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10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11. 그 다음에 2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시면은요.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프린트가 됐죠. 그러니까 굳이 리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레이로 변환할 필요 없이 우리가 range를 사용하는 기능으로 어레이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은 2씩 증가하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array라는 뜻이에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들은 전부 다 리스트가 아니라 array다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array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메서드는요. 그 다음 메서드는 numpy의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첫 번째는 배열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열을 어떤 쉐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쉐입을 주셔야 돼요. 모양을 주셔야 돼요. 모양.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numpy의 ND array가 가지고 있는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얘는 모양만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함수고요. 이거는 메서드예요. 함수와 메서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함수와 메서드 차이점 뭐죠? 자바는 메서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파이썬은 함수만 따로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메서드를 따로 만들 수도 있죠. 함수와 메서드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함수와 메서드 차이점 뭔가요?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점. 함수들 중에서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어지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메서드는 호출을 하려면 그 앞에 항상 반드시 뭐를 써야 될까요? 생성된 인스턴스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되죠. 그쵸?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맥스 이렇게 하고서 뭐 1, 2, 3, 4, 5 이렇게 쓰죠. 자, 그럼 맥스라고 하는 건 함수예요? 아니면은 메서드예요? 함수예요, 메서드예요? 이건 함수죠. 앞에 인스턴스 있어요, 없어요? 뭐뭐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함수 이름만 바로 썼잖아요. 그리고 아규먼트 넘겼죠. 그러면 이거는 함수예요, 함수. 그런데 이렇게 뭐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점 찍었는데 뭐 여기에서 맥스가 없죠. 없는데 뭐 점 찍었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sort라고 하는 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점 하니까.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sort 이런 거 있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메서드죠. 앞에 리스트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고 그 인스턴스에서 앞에 있는 인스턴스를 정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란 말이에요. 혹은 뭐 append 해 주세요. 1을 append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비어 있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다 append 해 주세요. 이거는 메서드죠. 앞에 인스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과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과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은 다르고요.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앞에 있는 np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이죠.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함수가 나왔고 아규먼트를 전달을 했잖아요. 이거는 함수. 메서드가 아닌 그냥 일반 함수고 얘는 뭐예요? numpy 모듈 안에 있는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얘를 사용을 하려면 ND 어레이가 먼저 있어야 돼요. ND 어레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ND 어레이에서 호출해주는 함수란 말이에요. 객체가 있어야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달라요. reshape는요. 배열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함수고요. 이거는 뭐냐면 어레이를 shape로 이런 새로운 모양으로 reshape, 모양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죠? 함수와 메서드가 사용하시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이거는 모양을 변경해 주세요. 첫 번째 아규먼트인 배열을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을 이런 모양으로 리쉐이프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호출하시는 방식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numpy는 뭐 우리가 나중에 판다스도 공부하겠지만 numpy와 판다스는요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가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80-90% 정도가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문서를 잠깐만 이거 일단 예제를 먼저 하고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배열을 먼저 만들게요. 이렇게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numpy 점 array 이렇게 만들고요. range로 만들게요. range a range 이게 훨씬 쉬워서 12개짜리로 만들게요. 12개짜리. 그러면은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0부터 12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11까지 12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1차원 배열이에요. 프린트만 해볼까요? 프린트 ARR 0부터 11까지. 자, 이건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입니다. 어떤 모양의 1차원 배열이냐면 원소에게 이런 모양의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에요. 원소에게서 12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12개죠. 쉐입 출력 안 해봐도 아시겠죠? 아시죠? 자, 위쪽에 있는 거를 이런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바꿔볼 거냐면 이렇게 행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 1차원 배열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거는 쉐입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덱스가 0, 1, 2, 3이죠. 로우의 개수가 3개. 인덱스가 0, 1, 2, 3. 인덱스 몇 개? 4개. 쉐입이 3,4죠. 이해되세요? 네. 자, 1차원은 요거는 12, 라고 하는 쉐입의 1차원 배열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3,4라고 하는 쉐입의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함수 이용.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numpy 점 뭐가 있냐면 reshape이라고 하는 이게 함수예요. 함수. 자, 파라미터를 보면 여기 첫 번째는 array like 즉 배열을 주란 얘기죠. 배열을 주고 그다음 new shape 여기에는 새로운 모양을 줘라, 쉐입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꿀 거는 뭘 바꿀 거예요? ARR을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쉐입은 어떻게 바꿀 거예요? 3,4로 바꿀 거예요. 맞습니까? 실행. 원하는 결과 나왔나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원하는 결과 나왔어요.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numpy는 아까 라이브러리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듈 이름. 함수 reshape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 무엇을? ARR 배열을 어떻게? 3 곱하기 4라고 하는 모양으로. 자,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이번에는 ARR이 배열 이름이죠. 맞아요? ARR이 배열 이름이잖아요. 그쵸? ARR 점 해보세요. 점. 그럼 뭐가 보일까요?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이고요. 자, 여기서는 뭐만 넘기면 돼요? 배열을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죠. 아규먼트로 뭐밖에 없어요? shape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출할 때 3,4라고 하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요렇게 생긴 그죠? 요렇게 생긴 1차원 배열을 우리는 요런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 앞에 있는 게 배열 이름. 그 배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죠. 그럼 배열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함수와 메서드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건데 말씀드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넘파이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예제들을 찾아보면 누구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길래 뭐지? 라고 했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함수고 하나는 메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클래스 안에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클래스랑 별개로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문서를. 아까 오전에 넘파이라고 하는 페이지 알려드렸던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시면 numpy.org라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주소가 numpy 그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org라고 되어 있어요. numpy.org. 문서 가볼게요. 도큐멘테이션 문서로 가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문서에서 numpy 도큐멘테이션에서 어디를 찾아가시냐면 API 레퍼런스 아니면은요. 그냥 도큐멘테이션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 search 검색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검색하는 곳에서 reshape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문서가 나와요. 자, 보면 reshape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또는 메서드가 무지하게 많아요. 전부 reshape에 보면 reshape 엄청나게 많죠. 그럼 우리는 문서를 뭐를 봐야 될까요? 문서를 뭐를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정리해드릴 때 어떻게 정리해드렸냐면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numpy 모듈에 있는 reshape 혹은 numpy 모듈의 ndArray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eshape 메서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문서를 보실 때 numpy 저는 numpy를 그냥 줄여가지고 np라고만 했었던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numpy.reshape.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파이썬 펑션이라고 돼 있죠. 펑션. 그죠? 파이썬 펑션. 메서드가 아니라 펑션이라고 돼 있고 위쪽에 있는 다른 것들은 얘를 보죠. 얘를 보면 얘는 파이썬 메서드라고 돼 있죠. 메서드.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eshape라고 하는 함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니까 메서드고 이거는 모듈,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함수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요거 두 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numpy reshape, numpy ndArray reshape. 두 개가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거를 요거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array를 줘라. 여기는 array를 줘라. 두 번째는 바꿔줄 새로운 shape를 줘라. 이렇게 돼 있고 array like 그러니까 array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라고 하면 리스트, tuple, 또 다른 array, 또 다른 배열 이런 것들을 주면 되는 거고요. new_shape에는 int를 주거나 tuple을 주거나. 그러니까 shape이 뭐예요? shape이 1차원이면 이렇게 생긴 게 1차원. 요거는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이면 뭐 1, 2, 3 이렇게 하면 3차원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1차원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1차원과 2차원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1차원, 2차원, 3차원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넘기려면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인트들의 튜플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여기 요 밑에 설명을 다 안 읽어도요. 아, 여기에는 어떤 타입으로 값을 넘겨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타입의 값을 넘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밑에 예제를 보면 이렇게 예제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우리가 썼던 거예요. A 레인지로 1차원 배열 만들어 놓고 1차원 배열에서 리쉐입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함수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는 배열에서 메서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메서드와 함수를 예제를 같이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뒤쪽으로 가면은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 얘는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얘는 어레이에서 리쉐입을 호출하는데 쉐입 모양만 전달하면 된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고 문서는 어디를 살펴봐라. 얘랑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리쉐입이라고 하는 함수와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살펴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기능인데 함수로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여기 이처럼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래서 문서를 찾으실 때 이렇게 문서를 찾아가시면 돼요. numpy 모듈에서 함수, numpy and array에서 메서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런 연습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numpy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많은 함수들 혹은 더 많은 메서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검색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문서를 봐야 되지? 그것만 잘 찾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이름이 and array라고 말씀드렸죠. and array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요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문서 보시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있는 그 예제들만 따라 하셔도요. 문서에 있는 예제들만 따라 하셔도 아마 거의 대부분 필요한 기능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쉐입과 함수와 그 다음에 메서드. 아까 그 예제에서는 이렇게 그 메서드를 함수를 연쇄적으로 호출을 했죠. 함수 또는 메서드를 연쇄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numpy a range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6개만 할게요. 6개만. 자, 이거는 뭐예요? 0, 1, 2, 3, 4, 5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진 리스트죠. 배열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0, 1, 2, 3, 4, 5라고 하는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이니까 and array. 배열이니까 여기서 점을 찍어보세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reshap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 2,3 이렇게 하게 되면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3,2 이렇게 하게 되면 0, 1, 2, 3, 4, 5 행의 개수가 3개고 컬럼의 개수가 2개인 배열로 변환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에는 아규먼트로 배열을 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까지가 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결과가 배열이었고, 이거는 배열에서 함수를 호출한 거니까 메서드란 말이에요. 메서드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배열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뒤쪽에 쉐입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연쇄적으로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함수를 호출을 해서 대열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제가 너무 쉬운 거를 너무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자 이번에는요 난수. 우리 난수로 막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수 만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넘파이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넘파이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우선 란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D0, D1, D2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요. 0을 포함을 하고요. 1보다 작은 0 이상 1 미만이란 뜻입니다. 0 이상 1 미만의 네, 범위에 이렇게 할게요. 균등 분포를 따르는 난수들로 만들어진 ND 어레이를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균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0과 1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난수를 만들 때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그냥 끄집어낼 건데 숫자 10개를 끄집어내는데 숫자 10개가 전부 다 여기에만 몰려 있으면 이거는 균일한 게 아니죠. 그렇죠? 숫자 10개를 끄집어내면 뭐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균일하게 이렇게 뽑히는 그런 것을 균등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수를 만들 때 때로는 이런 분포를 따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 근처에 있는 숫자들은 굉장히 여러 번 뽑히고 난수를 뽑게 되면 0 근처에 10개를 뽑으면 10개 중에 한 7, 8개는 0에 가까운 숫자들. 그 다음에 10개 중에 한 서너 개만 마이너스 1이나 2를 그쪽 바깥쪽으로 있는 숫자들. 이렇게 뽑히면 이거는 균일한 게 아니죠. 그렇죠? 숫자 10개를 뽑았는데 숫자 10개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균등분포. 근데 만약에 숫자 10개를 뽑았는데 10개 중에 7, 8개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개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깥쪽에 있는 그런 숫자들이더라. 그럼 이거는 균일하지가 않은 분포에서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란드라고 하는 함수는 균등분포, 그러니까 균일하게 난수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D0, D1, D2라고 하는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D0, D1, D2와 같은 아규먼트들이 있는데 이 아규먼트는 뭐냐면 ND 어레이에서 각 차원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차원의 원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원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1차원 배열의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그것만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면 1차원은 몇 개가 있고 2차원에는 몇 개가 있느냐? 그거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냥 바로 프린트 해 볼게요. 그냥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이라고 하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아니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건데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함수들이나 혹은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는 파일 이름. 함수나
그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파이썬 파일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수나 함수들이 있겠죠. 여기에 rand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rand. 사용하시는 방법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랜덤 넘버를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모양대로.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0개라고만 해볼게요. 10개.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이에요. 5개만 할까요? 5개. 출력되는 모습. 자, 이거는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볼까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보면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0.8, 0.3, 0.7, 0.0, 0.7. 그러니까 균일하게 나오죠. 균일하게 나옵니다. 자,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난수들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쉐입의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럼파이, 랜덤, 란드 3개, 4개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3개, 4개. 될까요? 자, 이렇게 됐죠. 어떻게 3개란 얘기예요? 요렇게 3개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요렇게 3개란 얘기고요. 어떻게 4개란 뜻이에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거예요. 그죠? 이게 3 곱하기 4예요. 이해되시죠? 행이 몇 개? 행이 3개. 컬럼이 몇 개? 컬럼이 4개.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이해되시죠? 적어도 2차원 배열에서 이 쉐입이라고 나오면 행이 몇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컬럼이 몇 개가 생기는지 아셔야 돼요. 이제는 다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래서 여기 D0, D1, D2, 뭐 이렇게 한 게 뭐냐면 각 차원에서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이쪽으로 3개가 있죠. 그게 3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 이렇게 원소의 개수, 행과 열의 개수 뭐 이렇게 주는 거다. 여기를 숫자 하나밖에 안 주면 1차원 배열을 만들어 주는데 그 1차원 배열의 원소가 몇 개다? 1차원 배열의 원소가 5개인 거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되셨죠? 자, 이거랑 조금 다른 난수를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numpy.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에 ran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입니다. 이것도 함수고요. 네. 어레이 객체에서 호출하는 메서드가 아니라 그냥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바로 호출하는 그런 함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난수들의 배열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D0, D1, D2라고 하는 얘네들은 각 배열의 ND 어레이라고 할게요. ND 어레이의 각
차원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란드라고 하는 함수와 똑같아요. 란드라고 하는 함수와 똑같은데 만들어지는 숫자들이 달라요. 뒤에 n이 하나가 더 있어요. n. 이 n의 의미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뜻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0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0 주위에서는 난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표준 편차가 1이에요. 표준 편차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나는 난수들은 되게 조금 만들어지고 0에 가까운 난수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자주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 1차원하고 2차원 만들어 보면은요. numpy random rand 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0 뭐 이렇게 5개짜리 만들어 볼게요. 5개짜리. 자, 숫자를 양수밖에 안 보이죠? 양수밖에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수도 나오죠. 음수와 양수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요. 0에 가까운 숫자들은 자주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몇 개 안 되니까. 0에 가까운 숫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2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차원으로. numpy.random.randn 여기도 3 곱하기 4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행의 개수가 몇 개? 행의 개수가 3개. 하나, 둘, 셋. 컬럼 개수가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3개가 있는 거고요.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인덱스가 0, 1, 2, 3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3 곱하기 4 모양입니다. 네, 란드 n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란드 n.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난수들인데 실수. 그죠?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만 난수들을 만들어 갔고요. 정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numpy random rand int는 low high 그다음에 size 데이터 high 이렇게 함수를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떤 난수들을 만들어 주냐면 low는 포함하고요. high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low 이상, high 미만 범위에 있는 이것도 균등 분포를 따릅니다. 균등 분포를 따르는 정수, 난수의 배열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런 뜻이에요.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자, 여기서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넘파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넘파이 배열에 만들려고 하는 ND 어레이의 모양 쉐입을 주셔야 돼요. 쉐입. 이게 1차원이면 사이즈가 되겠죠. 1차원이면 1차원에 몇 개가 있다. 이게 사이즈가 될 텐데 2차원이면 행과 열에 몇 개씩 있다. 3차원이면 행, 열, 그 다음에 축 하나가 더 있을 때는 그쪽으로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나 정수들의 튜플을 주시는 거예요. 정수 또는 정수들의 튜플을 주시는 거예요. 사이즈 주의하셔야 될 게 원소의 개수가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쉐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어차피 정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정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왜 데이터 타입이 필요하냐? 아까 넘파이에는 정수들의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뭐 8비트 인트, 16비트 인트, 뭐 32비트 인트, 64비트 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다. 보통 여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면 0 이상 10 미만의 정수 난수들로 이루어진 거를 해볼까요? 0 이상 10 미만의 정수 난수 10개짜리를 해볼게요. 10개. 5개, 5개 할게요. 5개. 5개로 이루어진 리스트. numpy random rand i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rand int. 사용하는 방법은 low, high. 그 다음에 low, high, size, dtype은 in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기본값이 있으니까 0 이상 10 미만 몇 개? 5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마다 요거 다른 숫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 때마다 0은 포함이 되고요. 10은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0은 나올 수 있어요. 9보다 같거나 작은 10보다 작은 숫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얼마 이상, 얼마 미만, 그리고 여기가 개수예요. 개수. 여기는 이런 식으로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차원 배열을 만들겠다. numpy random rand int 0 이상 10 미만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즈에 쉐입을 주는 거예요. 쉐입을 3,4 이런 식으로 쉐입을 주시면 행 3개, 컬럼 4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함수 이름을 만든 사람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파라미터 이름을 쉐입이 아니라 사이즈라고 만들어 버려 가지고요. 호출하실 때 사이즈라고 주셔야 돼요. 시작하는 값은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시작하는 값 0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네. 시작값이 생략이 되면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레인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어레이를 생성하는 함수들은 더 많은 함수들이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알려드릴게요. 한 요 정도만 먼저 알려드리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레이,
그 다음에 A 레인지, 어레이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A 레인지, 레인지를 이용한 배열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란드로 시작하는 함수들, 난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 코드가 어렵진 않으실